2000년 이후 부산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최악의 수준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30년 뒤면 생산 가능 인구마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9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6년 35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올 들어서는 347만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600만 명에서 2012년 5천만 명을 돌파했고 5,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 부산의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도권과 부산. 그런데 부산도 어쨌든 비수도권에 속하면서 비수도권에 속해 있는 부산의 인구들은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의 인구는 전라남도와 함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인천과 경기, 제주 등이 1% 안팎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기간 부산의 사망자 수는 3배 증가한 데 비해 출생아 수는 3분의 2 감소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층으로 인해 30년 뒤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인구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라든지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지역 차등제를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인구가 다시 350만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효과 없는 출산 정책 대신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대표 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순위 전국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산 기업은 30곳을 간신히 넘겼고 100대 기업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정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산 기업은 34곳에 불과합니다. 부산 상위가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로 10년 전인 2009년 48개보다는 무려 14개 업체가 줄어 추락하는 지역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국 순위 100위권 내에 든 기업은 르노 삼성차 한 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매출 순위 부산 10대 기업 중 7개의 전국 순위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부산 기업 34곳의 총 매출액은 31조 3,600여억 원으로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9,200여억 원으로 전체 평균인 2조 2천여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여파로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000대 기업 진입 부산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개 업체로 가장 많아 지역 경제의 근간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신규 분양이 저조한 건설업은 전년 대비 2개 업체가 줄어 각종 규제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정훈주입니다. 특정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한다는 고깃집. 한 번쯤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값싼 목살을 돼지갈비로 속이거나 돼지갈비를 다른 부위와 섞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한다는 한 고깃집. 하지만 냉동고를 열어보니 돼지갈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목전지네. 목전지로다. 미국산 목전지. 갈비뼈가 없다. 갈비뼈나 하나도 없는데. 돼지갈비 없고. 이번엔 또 다른 고깃집. 조리장에 양념된 목살과 갈비가 함께 보관돼 있습니다. 이게 목전지. 네, 맞아요. 확실한 목전지 맞죠? 네. 이쪽 잠재로군요. 이게 이제 갈비. 주식으로. 네, 좀 끓이네. 네. 소비자분들은 이 갈비하고 이렇게 목전지하고. 이 음식점들은 돼지갈비와 목살을 5대5 비율로 교묘하게 섞어 판매하거나 아예 목살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돼지갈비 판매 전문점은 전국 수백 개의 가맹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목살을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했습니다.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어있는 돼지 목전지가 돼지갈비보다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 저렴했고 양념을 하면 구분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광고는 돼지갈비라고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무한리필 업체이기 때문에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목살을 섞어서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따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가 45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되면 기존 10부 체제가 9부 체제로 바뀌고 수사 인력 20여 명은 형사 4부로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서울, 대구, 광주 3곳에만 특수부가 남게 되면서 부산지검은 다소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1970년대 추억의 공간인 사하구 하단동 에덴 유원지가 복원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0억 원을 들여 사유지던 에덴 공원 땅을 매입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 100억 원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복지문화센터,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돼 을숙도, 모른대,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서부산권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지난 10년간 관련 법을 38차례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는 기사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77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원전 경납 건물의 공급도 계속 발견돼 원전 운영이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에만 50개가 넘는 공급이 나와 9월 20일 기준 295개 틈새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네 온천에 온천수를 원료로 한 마스크팩, 미스트, 핸드크림 같은 화장품이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동래구가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온천수에 인체 유해한 세균이 없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목욕탕에만 한정돼 있던 온천 이미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온천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찬바람을 막아줄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곳곳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마저도 아침 중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낮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 울산은 1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최고 4.5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에 있었던 외신 보도 영상을 어제 공개해드렸는데 오늘은 CIA 기밀 문서 소송 문건을 보여드립니다. 김재규와 전두환, 이 두 사람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극과 극으로 가른 게 바로 부마 항쟁입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반전에 미국이 있었다는 이 증명되지 못한 오랜 심증을 보도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Park Chung-hee was actually killed
because the U.S. approved Kim Jae-gyu to kill him. CIA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박정희 암살과 관련한 CIA의 모든 기밀 문서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미국인이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7년을 끌던 재판은 지난 2017년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I filed a suit against the CIA about getting these documents, and they simply refused to provide any documents whatsoever, even though some of the documents I requested clearly they had to have. 미국은 김재규를 통해 박정희를 암살했을까? 김재규가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지목한 건 부마 항쟁입니다. 부마를 보고 야 이렇게 결국 국민들이 유신과 박정희에 대한 저항, 분노가 있구나 본 것이죠. 부마가 없었다면 과연 김재규가 12.6을 일으켰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대통령 암살은 예기치 않은 전두환 신군부의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정권의 변방에 있던 이들은 대통령 사망 이후 군사 반란으로 정권 찬탈에 성공합니다. 미국은 전두환 씨의 집권을 즉각 승인했습니다. The military leadership to say, okay, Chun Doo-hwan is the best person for us to back. He understands that dealing toughly with unrest is the best way to keep the country safe. 전두환 씨는 미국의 요구대로 핵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를 미국이 인정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그 각 중에 하나 딜을 한 것 중에 하나는 핵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부 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는 김재규, 전두환 사이에서 어떤 거래를 했던 걸까?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80년 광주 5.18. 김재규의 사형이 하필이면 이때 집행됐습니다. Why did Chun execute him during the Gwangju uprising? Clearly, Kim Jae-gyu had something to say, and Chun didn't want him to say it.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개발 방향 최종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3조 원에 가까운 자본을 유치해 자성대 부두 등 일대 220만 제곱미터를 통째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의 최종 개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성대 베이를 중심으로 3개의 거점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건데 자성대 베이에 해양 관련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 시설을 집약합니다. 그리고 부산진역, 트램이 통과하는 북항의 교통 중심지 부산진 테라스를 비롯해 회의, 전시, 호텔, 쇼핑 등의 복합 개발지인 마이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등으로 이뤄진 사일로 콤플렉스가 들어섭니다. 해수부는 오늘부터 이 개발 방향을 토대로 사업자 제안을 공모받고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에 대한 어떤 컨셉 배점은 좀 적고요. 재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 사업 관리하는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공공시설 용지 45%, 사업자가 매각할 수 있는 용지가 55%인데 정부의 개발 방향에 맞춰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사업자가 선정될지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진구 계금동에서 멧돼지가 나타나 인근 건물을 들이받은 뒤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기동포획단이 출동해 2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기동포획단은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멧돼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같은 학과 후배 B씨를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 측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이 간판급 여성 골퍼들이 총출동합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최혜진, 이정은 등 한국 선수들과 브룩 핸더슨, 이민지 등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출전합니다. 대회 출전 선수 80명 가운데 LPGA 투어 상금 순위 40위 이내에는 36명이 이름을 올린 걸로 집계됐습니다. BNK 썸 여자 프로 농구단이 오는 23일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23일 오후 6시 30분 금정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에서 BNK 썸은 KB 스타즈와 맞붙게 됩니다. 창단 후 첫 홈 개막전 혜택으로 모든 관중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유니폼 지급 등 경품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부산항을 통해 해마다 1,500대가 넘는 일본의 활어 수송차가 들어오고 있지만 관리 감독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활어를 실은 채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차량은 7천여 대지만 방사능 탐지기 검사는 차체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차량 안에 활어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석진 의원이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신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69기 전체가 중국 제품이고 트랜스퍼 크레인 역시 233기 중 78%인 182기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 항만들은 항만을 기간 산업으로 간주하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부산시의회가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대표단을 부산으로 초청해 두 도시 간 친선 교류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판티탕 부의장 등 대표단 7명은 어제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 속에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부산시청과 시의회,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등을 견학한 뒤 오늘 다시 호치민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명예도로가 조성됩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 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아세안 문화원합 지하차도 교차로까지 1km 구간을 명예도로로 지정해 아세안로라고 이름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찬바람을 막아줄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곳곳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마저도 아침 중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낮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